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증시 흐름 다 상승으로 마감됐네요. 네, 일단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일단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서 팀 쿡의 발언이 좀 빌미가 됐는데, 기존에 계속 언급됐던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개인 옵션이라든지 레버리지에 좀 집중이 되면서 사실 좀 작은 뉴스에도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는, 여기에 또 옵션 만기의 영향이 좀 같이 들어가면서 큰 상승을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에 또 미국과 이란의 MOU 서명, 여기에 따른 뭐 국제유가라든지 국채금리 하락도 긍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반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장 막판에 또 이제 직전 만기일 수급 여파가 좀 들어오면서 개별 종목들의 어떤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미국 증시를 보면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어요. 네, 참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텔 사랑이 좀 각별한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과 인텔이 미국 내에서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이를 좀 인텔 파운드를 생산하는 협력 계약을 발표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설계하고 제조하는 것을 다 미국 내에서 하자. 다른 곳에 맡기지 말자. 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미국 중심의 자립적인 반도체 제조 공급망 구축, 여기에 뭐 국산화 모멘텀이 좀 강하게 제가 볼 때는 반영이 되면서 반도체 섹터 전반의 어떤 투심을 좀 어떻게 보면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예. 또 이제 엔비디아도 한 플러스 한 3%대 약 좀 상승하는 모습들,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여기 AMD, 퀄컴 같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이 수요에 대한 둔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이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수요를 못 따라가는 부분이다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장은 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종목의 어떤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가 6% 이상 상승하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이에요. 아마존이 도전장을 내밀었다고요? 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에 상당히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좀 시련이라고 해야 되나, 좀 도전장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 구글의 TPU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가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를 어쨌든 이제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만 쓰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판매를 해서 매출까지 올리려고 하는 그런 구상이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도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AI 인프라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그러한 어떤 이 구조를 지금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 도전장을 내민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이 수요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바깥에서도 엄청나다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진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밖에서 AI에 대한 아직 엄청난 미충족 수요가 존재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트레이늄이라는 어떤 클라우드 AI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좀 실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사칩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같이 패키지로 좀 판매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뭐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구글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아직까지는 크진 않습니다만 잠재적인 경쟁자로 좀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흥미진진하네요. 자, 유가는 어땠습니까? 유가는 제가 볼 때는 하락 추세를 제가 볼 때는 전환은 확실히 된 것 같다. 다만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기보다는 좀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 일단 뭐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지금 배럴당 한 79달러, 그다음에 WTI 같은 경우는 76달러로 확실히 완연한 하락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일단은 아직까지 뭐 급격하게 하락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이 배들이
어쨌든 나오는 호르무즈 해역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명확합니다만 뭐 한 달 정도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배들이 다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기 지뢰 같은 것부터 다 이런 걸 좀 그렇죠. 제거하는 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완벽한 정상화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골드만삭스 같은 여러 이제 글로벌 IB들 같은 경우는 한 10월 정도면 원유 생산량이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코스피는 9,000포인트를 넘기면서 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수요일, 목요일 계속 이제 9,000포인트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뭐 한 9,100선을 넘어가면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 새 역사 이렇게 나왔고요. 네. 결국 이제 뭐 9,060선에 좀 거래를 마감했습니다만 이 상승 추세가 정말 가파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달 15일에 처음으로 8,000선을 넘어선 지 거의 22일 만에 이제 9,000선을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1월 달에 5,000피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2월 달에 6,000피. 그러니까 뭐 이제 1,000포인트가 그냥 한 달 한 달씩 넘어가다 보니까 거의 지금 6월 거의 뭐 초반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9,000피니까 이제 제가 어제 뭐 11,500포인트 네, 이제 얘기하셨죠. 그런 것처럼 예상을 하고 있는 IB가 있다고. 네. 정말 이제 빠르게 상승세가 올라가고 있고 또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예. 요게 지금 연초 이후 상승률이 거의 110% 정도 이제 올라가면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코스피는 이렇게 신고가 행진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코스피를 따라가지 못하는 좀 그러한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중소형 성장주보다는 대형주에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좀 몰리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기울어진 운동장은 계속되고 있지 않나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예. 아, 그런데 환율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야간 거래 보니까 막 1,540원까지 터치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가와 달리 원달러 환율은 잡히지 않는 좀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을 좀 불안감에 넣기에 좀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FOMC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 6월 달에 금리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연준에서 어느 정도 매파적인 신호가 좀 나온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금리를 올리지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12월 혹은 뭐 빠르면 뭐 12월 내년 1월 정도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신호들로 인해서 원화가 좀 약세가 되는 좀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이 된다. 다만 이제 어제 좀 원달러 환율이 오릅니다만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또 코스피에서 1조 원 넘게 좀 매수를 하면서 약간 좀 디커플링 되는 모습도 분명히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 원달러 환율과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 상승에 대한 어떤 연관성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예전만큼 강해진 모습은 아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실 우리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너무 특정 종목에 쏠리고 있는 거 이거 계속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극단적인 쏠림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라고 말씀은 드립니다만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기 정도에 더해서 기타 나머지 종목들 이렇게 기타 봐야 될 것 나머지 같아요. 종목들. 네. 코스피라고 부릅니다만 이 네. 세 개 여기에 연관되는 뭐 종목들이 좀 제가 볼 때 뭐 SK 스퀘어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 거의 이 두세 종목이 시장을 이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반도체 쪽으로의 어떤 수급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정부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좀 출시되면서 개인 투자들의 수급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런 정책을 예상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 이 두세 개 종목에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지금 이 두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코스피 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이제
지난달에 50%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이제 50% 넘었고 네. 지금 보면 한 54%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어휴.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 28.5%, 네.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25.8%니까 54%니까 이제 점점점 커가는 상황인 거죠. 이번 달 말 기준 되면 더 올라가 있을 거라 보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 종목 수를 비교해 보면 지난달에 코스피 종목이 약 한 950개라고 치면 100개 상승. 그다음에 850개는 하락. 이렇게. 그러니까 한 11% 정도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코스피가 숫자로 보면 엄청 강세지만 그 안에서 소외된 종목들이 대다수다. 너무 많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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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뭐 코스피 앞에서 제가 뭐 연초 대비 110%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게 코스피 내에서도 이렇게 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격도가 있고 그렇죠. 지수로 보면 코스닥은 상승률이 5%. 너무 차이가 110% 대 크네요. 5%.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떻게 보면 급격한 쏠림은 분명히 부작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의 어떤 활성화 방안도 지금 뭐 7월부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빠르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해 주시죠. 네, 일단 미국 증시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묻지마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네. 여기에 또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소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 고퍼 섹터들 한번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